자, 그럼 이제 448페이지 매입 전표 입력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원재료를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럼 매입 매수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회사 코드는 2015번이에요. 그 문제에서 2015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날짜가 3월 1일이죠.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적 코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매입에 해당하는 코드 유형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50일 가세가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품목은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봤더니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죠. 복수가 이렇게 이용하세요. 품목은 부품 A, 규격은 뭐 T라고 되어 있네요. 수량은 50, 단가는 만원. 다음 부품 B, 규격은 P, 수량은 30, 단가는 2만원. 자, ESC 키 누르면은 반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거래처는 산 거죠. 지금 입력하는 거는 매입이에요. 산 거는 연안부품한테 그 원재료, 부품을 산 거잖아요. 연안부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연안부품. 없죠? 그럼 신규 등록 F3 누르시고, 코드 번호는 문제에서 311번으로 하라죠. 사업자 번호는 107-81-49318. 대표자 성명은 홍기표. 자, 그 다음에 업태가 뭐냐면요. 도매, 종목은 비철금속, 주소가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18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자, 3번을 선택했더니 하단에 차변 쪽에 부가세 대여금하고 원재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 이거는 부가세가 11만원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 대여금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코드 유형을 매입적 코드 유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여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한 부가세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110만원이죠. 이게 원재료로 자동 반영이 돼요.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말씀드렸는데, 환경 등록에 기본 계정을 원재료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에 대한 기본 계정을 원재료로 선택했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이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재료가 아니면 바꾸면 돼요. 딴 걸로.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계정으로 나올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입력하시면 되겠죠. 3월 2일 날 2번 문제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50일 가세이고 품목은 3 물품을 넣으면 돼요. 지금 입력하는 게 매입 전표 입력이잖아요. 그럼 매입에 해당하는 거, 매입 물품, 어떤 물품을 매입했느냐, 그거 입력하면 되는데 정답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아무 단어 하나만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은 수량이 100개, 단가가 5만원, 공급가액이 500이고 거래처가 마포기업이죠. 전자죠. 분경은 3번을 하시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540, 나머지 현금 10만원. 자, 그 다음에 3월 3일 거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가세이고, 품목은 원재료, 그 다음 공급가액은 2,400, 거래처는 화진상사.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분경은 3번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금 50, 대변의 외상 매입금 2,590만원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비에 대한 부분 있죠. 그래서 운반비에 대한 걸 여기다 얹으면 돼요. 2,4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원칙은 운반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증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 넣는 게 맞아요. 운반비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 넣는 게 맞긴 한데 시험장에서는 두 개 합쳐가지고 메인 배수 전표 입력 하단부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합쳐서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3월 4일 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3월 4일. 코드 영어 50일 가세죠?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수량은 2,000개, 단가는 5,000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늘, 전자세금 계산서죠. 분기용은 3번을 하시고, 대변에 바드럼, 거래처가 바드럼은 나라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나라전자한테 바드럼이었잖아요. 금액은 200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900만원. 자, 3월 5일날 코드용 50일 가세로 하고, 그 다음에 품목은 노트북. 산 물품이 노트북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량이 10개, 단가가 50만원. 거래처가 나라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 분기형은 3번 하시고, 차별은 원재료가 아니면 이제 딴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돼요. 비품이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는데 이거 무시하세요. 취소 누르고 가면 돼요. 대변에 미지급금 550만원. 그 다음에 3월 6일 또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가세. 간판 대금이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 50, 거래처가 호평산업. 전자죠. 그 다음 분계유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차별은 원재료가 아니라 계정 과목을 시설장치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시설장치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보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코드 유형 몇 번으로 등록하래요? 코드를 217번에 등록하라죠. 여기 마우스 갖다 대고 217을 눌러요. 217번으로 바로 가죠. 여기다가 시설장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성격은 별 말이 없으니까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삼각이라고 놓고 갈게요. 삼각자산이니까 시설장치가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별 말이 없으면 이건 안 넣어도 뭐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차변의 시설장치.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는데 이건 무시해도 돼요. 취소 누르세요. 대변의 현금. 자, 3월 7일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과세이고, 그 다음 기계 수선비. 자, 공급가액은 17만원, 부가세 17,000원이죠. 거래처는 5인 산업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차변의 수선비죠. 자, 수선비인데 공장의 기기 수선비니까 500번째 수선비이고, 대변의 현금 18만 7천원. 자, 3월 8일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도 50일 과세이고, 품목은 복사용지죠. 수량은 2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미소상사죠.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란에는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면 안 돼요. 분기형은 3번이고, 이거 복사거래 아니에요. 복사용지 한 개잖아요. 품목은 복사용지 한 개이기 때문에 복사거래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800번대 복리후생비 50만원. 500번대 복리후생비 50만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110만원. 자, 3월 9일날에 역시나 세금계산서 받았죠? 50일 과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품목은 임가공비. 공급가액은 400, 부가세 40이고, 거래처가 우인산업.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분기형 3번으로 하시고, 차변의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500번대로 하셔야 되세요.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대변의 보통예금 300, 대변의 미지급금 140만원. 3월 10일날 50일 과세이고, 임대료죠. 2월분 임대료. 공급가액은 70만원, 부가세 7만원, 거래처는 1찜 빌딩. 전자죠. 분기형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죠. 대변의 미지급금 77만원. 자, 그다음 11번, 3월 11일이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0 52 영세로 하시고, 그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품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C 재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수량이 80개, 단가가 1,000원. 거래처가 어디예요? 거래처가 성일 상사한테 산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F 누르시고 주식회사 성일 상사 없으니까 신규 등록 F3.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하래요? 113번.
동시 사업자 번호가 108 사업자 번호가 성일 상사가 606-81-55210이죠. 그 다음에 대표자 상명이 뭐예요? 김성민. 업태가 뭐예요?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화학. 그다음 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7.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죠. 분계형은 3번 선택할게요. 영세 세금 계산서니까 VAT 대여금이 안 뜨죠. 대변에 지급업 8만원.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자, 12번은 3월 10일이죠. 영세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코드 유형은 50이 영세이고 품목은 원재료. 자, 공급가액은 90만원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예요? 우인산업이죠. 전자죠. 분경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월 18일에 거래처 가을 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물 배서 양도하고, 대변에 바드럼이 빠져야 되는데, 이 바드럼은 누구한테 바드럼이에요? 거래처가 가을 농산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자, 금액이 얼마냐? 이건 조회해야 되겠죠? 1월 18일 날 일반 전표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1월 18일 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갔더니 가을 농산한테 바드럼이 10만원이 있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바드럼을 대변에 빼면 되겠죠. 대변에 바드럼 10만원. 그 다음에 당자예금 8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3월 13일이죠. 코드 유형 53 면세.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 다음 품목은 수도료. 공급가액은 80. 거래처는 고려상사죠. 주식회사 고려상사.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214번. 사업자 번호가 12481-35641. 대표자 상명이 강철규. 그 다음에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부동산 임대.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790. 그 다음 방배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죠. 분경 3번을 선택하시고 차변에 수도광열비, 대변에 현금. 자, 그 다음 3월 14일 코드용은 53 면세고 그 다음 쌀이죠. 산 거는 쌀을 산 거예요. 공급가액은 40. 자, 그 다음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미소상사. 전자죠. 분경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직원식당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류생비. 대변에는 미지급금. 자, 그 다음 15번 입력해 볼게요. 네, 3월 15일이고 코드 영어 53 면세죠. 그다음 품목은 토지. 자,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2,500만 원 주고 샀고 거래처는 영웅상사. 자, 전자인가요? 아니죠. 전자분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면 안 되고 그다음 분경 3번을 하시고 차변에 토지죠. 대변에 미지급금 2,500만 원. 자, 3월 16일은 53 면세 계산서 받았으니까 품목은 사과죠. 수량이 몇 개냐면요. 10개, 단가가 3만 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충남물산이죠. 전자죠. 분기형 3번 선택하시고 접대비인데 접대비가 판매거래처 접대비니까 매출차잖아요. 신규 거래처 800번대 접대비로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30만원.
자, 그 다음 17번 4월달로 갈게요. 4월 1일이고 불공이죠. 54 불공. 공제가 안 되니까. 품목은 전자제품이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냐? 50만원. 부가세 5만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거래처 주의하세요. 정일전자가 아니라 현주컴이에요. 내가 물건을 산 거는 현주컴에서 산 거잖아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다음 불공제는 불공제 사유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구름표시 클릭하면은 불공제 사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접대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분기형은 3번으로 하시고 차변에 접대비. 이 접대비인데 원자재, 원재료 구매 거래처잖아요. 얘는 500번대 접대비가 돼야 돼요. 그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55만 원. 4월 2일 54 불공이고 얘는 상계 구두를 샀죠.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어요? 충남물산한테 구매한 거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된 거.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당자예금 50, 대변에 미지급금 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3일 날 코드형 54 불공이죠. 품목은 승용차죠. 공급가액은 1,400, 부가세 140이고 거래처가 미진상사죠. 전자고 불공제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불공제 사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죠. 분기형 3번을 하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40이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는데 얘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럼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미지급금 1,540만원.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4월 4일이죠? 코드형 54불공이고 승용차 렌탈비네. 네, 렌탈비. 공급가액은 30만원. 부가세 3만원이고 거래처는 영등포 카서비스. 예, 전자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가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거고 분기형 3번을 하시고 차변에 800번대 임차료, 대변에 현금 33만원. 자, 그다음 4월 5일 날 54 불공이죠. 자, 품목은 에어컨, 공급가액은 70, 거래처가 미진상사. 예, 전자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유출 2번이죠.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고 분기형은 3번으로 하시고 차변에 가지급금 77만원, 대변에 현금 77만원인데 이 가지급은 누구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거래처 홍길동이죠. 홍길동. 자, 그다음 4월 6일 날 4월 6일도 54 불공. 그 다음에 품목은 뭐 수수료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공급가액이 160, 부가세 16만원. 거래처가 광양 컨설팅. 어? 거래처가 없네요. 이게 제가 백업 파일에 이 거래처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넣어놓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할 때는 넣어져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 불공개 사유가 뭐냐? 이 토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거 선택하시고 분기형은 3번. 그 다음에 차변에 토지 176만원, 대변에 당자예금 176만원. 자, 그 다음에 22번 5월달 거 가볼게요. 5월 1일이고 자, 유형이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품목이 뭐가 되느냐? 품목은 필재료죠. 자, 수량이 몇 개냐? 수량이 없죠. 단가도 없죠.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라고 돼 있죠. 부가세 100만원이고 거래처가 김포세관이죠.
전자죠. 자, 분기형 3번을 선택을 했더니 이게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요.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원재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코드 유형을 55 수입으로 넣었을 때는 물품을 수입한 건데 세관과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관하고 뭐 P0를 거래한 게 아니라 부가세를 준 거는 세관한테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세관한테는 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만 줬어요? 부가세만 준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기할 때 차변에 원재료 그런 게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원재료 가액이 아니라 수입시 가세표준, 관세 가세가액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절대로 물건값이 아니라 그냥 세관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이 찍히면 안 돼요.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만 분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분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24번은 신용카드인데 5월 2일, 5월 1일이고 카드니까 50씩 카가죠. 근데 품목은 원재료 넣으면 되겠고 카드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발라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거래처는 어디냐? 한경기업.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인가요? 네, 삼성카드. 자,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자, 근데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삼성카드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카드 대금을 줘야 되는 건 지급해야 되는 건 삼성카드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처가 삼성카드로 바뀌어야 되고 혹은 분괴를 할 때 이거를 분괴용을 4번을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채무에 삼성카드가 찍히죠. 그리고 대변의 계정 과목만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5월 3일 거 코드형 50실 카가고 품목은 회식비 카드니까 공급가액 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발라지죠. 거래처가 어디냐? 소촌지 식당. 신용카드사가 삼성카드죠. 분기형은 4번을 선택하시면은 또 지가 알아서 대변 쪽 채무에 삼성카드라고 거래처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뭘로 바꾸면 돼요? 미지급금이죠. 회식비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5월 4일 날. 이거는 면세 제한을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한 거니까 58 카면이고 품목은 쌀과 부식. 공급가액란에 30만 원 넣으면 되겠고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거래처는 가을 농산이네요.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분계형은 4번을 선택하시면은 카드는 그냥 카드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대변에 미지급 부분에 삼성카드라고 자동으로 찍혀 있죠. 그럼 차변적 계정 과목 복류생비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 복류생비는 생산직이니까 500번 대 복류생비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월 5일 날 60일 현가고 품목은 주유대금. 공급가액은 5만원, 부가세 5, 이렇게 저처럼 실수하면은 그냥 5만원, 5천원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거래처는 어디냐? 거래처는 창신주유소. 분기형은 3번 할게요. 그 다음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이니까 500번 대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5만 5천원. 자, 5월 6일 날에 현금 영수증 받았잖아요. 얘도 60일 현가이고 책상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발라지죠. 근데 이거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거부터 지우고 앞에 거 1로 만들고 165만원 다시 입력하면 되세요. 거래처 혹은 뭐 지우고 다시 해도 되겠죠. 삭제 버튼 누르면은 이 라인이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혹은 F5 단축키는 F5거든요. 거래처는 어디냐? 거래처는 창신주유소. 아니다. 호평산업. 분기행 3번 할게요. 그 다음 차변의 비품. 무시해야 되겠죠? 취소. 대변의 현금 165만원.
자, 그 다음 마지막 5월 7일. 5월 7일 날에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에요? 60의 현면이죠. 현금 영수증을 받고 면세지하고 구입한 거니까. 예, 품목은 2,000쌀. 공급가액은 120만 원이고 거래처는 가을농산. 예, 분경 3번으로 할게요. 그다음 차변의 복류생비인데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류생비. 대변의 현금 120만 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전폐 입력도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매출 전폐 입력하고 매입 전폐 입력 있잖아요. 이거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문제들이 섞어서 나오겠죠. 매출 전폐 입력하고 매입 전폐 입력이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예,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